ADHD를 가진 사람들은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 취급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정교한 사고활동을 하거나 끈기를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더 속상한 것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ADHD를 가진 사람들은 뇌를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떠올리기. 지난 영상에서 동동이는 엄마가 콩나물을 사와라 라고 말했을 때 콩나물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도착해서도 까먹지 않고 기억할 수 있었죠. 이때 콩나물 괴물같이 우스꽝스럽고 희한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면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저라면 콩나물을 덮어 쓴 구루트를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 옛날 기억 회상하기. 지난 영상에서 동동이는 두부라는 말을 듣고 어제 저녁도 두부 요리였는데 오늘 메뉴도 두부인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덕분에 슈퍼에 간 동동이는 두부를 다시 인출하기 쉬웠던 것이죠. 이렇게 옛날 기억을 회상하는 것은 강력한 기억력 스킬입니다. 세 번째, 감정 부여하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이라는 것은 강렬한 감정과 연결될 때 뇌에 오래 남습니다. 따라서 공부할 때에도 타겟으로 하는 개념이나 원리에 여러 가지 감정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민왕에 빨간 딱지를 붙일 수도 있고 궁예에 유머라는 감정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팩트와 연관된 이미지를 연상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반드시 팩트에 기반한 감정이 아니어도 일단 어떤 감정이든지 연결시켜 나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상황극하기. 나는 지금 공부하는 과목의 유튜버다. 내가 사물공인님이다. 내가 이지영쌤이다. 라고 생각하고 구독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면 뇌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 또한 강력한 집중 스킬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게임화하기. 게임화 공부법의 가장 대표가 뽀모도로 공부법일 것입니다. 5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5분 안에 단어 10개 암기하기 등의 목표를 세우고 퀘스트를 깨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뽀모도로가 아니더라도 어떤 게임을 대입하던 상관없습니다. 슈퍼마리오 게임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주의점은 긴장감을 가지고 진짜 게임이라고 강력하게 세뇌시키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상금을 주는 TV 프로그램의 주인공이야. 이거 다 깨는 순간 이경규 아저씨가 이 방문을 박차고 환호하며 들어오면서 상금 100만 원을 준다고 말이죠. 여섯 번째, 주변 인물 대입하기. 역사 공부 중에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이라는 개념을 발견했다고 봅시다. 땡땡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홍문관, 조선시대 궁중의 경서사적의 관리, 왕의 자문. 사헌부, 관리들을 감찰했던 관청. 사관원, 조선시대 언론을 담당했던 기관. 이 글자를 열심히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동동이는 좀 다릅니다. 홍문관은 왕의 자문, 우리 집 왕은 엄마니까 엄마의 자문은 아빠, 아빠가 홍문관이네. 사헌부는 관리를 감찰하는 부서라고 했지? 검사가 꾸민 우리 반 친구 영희를 떠올리면 되겠다. 사관원은 언론을 담당했던 기관이니까 우리 반에 조용히 친구들을 선생님께 일러바치던 희천이가 기억나네. 그 친구를 사관원이라고 해야지. 땡땡이와 동동이 둘 중에 누가 더 기억을 잘하게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팩트에 기반한 상상이면 더 좋겠지만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일곱 번째, 장소법. 언젠가 제가 태릉 근처를 지나가다가 안시성이라는 음식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점인지 궁금하여 방금 찾아보니 재미있게도 중국집이네요. 태릉에 있는 안시성이라는 음식집에서부터 저희 집으로 오는 길에는 황량하게 공사 중인 곳을 지나와야 합니다. 그곳에 황산벌 전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작은 천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곳을 백강 전투라고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집 거의 다 와서는 냉면집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평양성 전투를 집어넣습니다. 이 전투들은 7세기의 주요 전투를 시간 순서 그리고 태릉에서 우리 집 오는 공간적 순서를 접목한 기억력법입니다. 특히 시험 당일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실의 특징적인 사물에 초단기 스피드로 외워야 할 영어 단어를 접목시키는 것이죠. 게시판이 어수선함, 형광등이 밝은, 선생님이 숙제를 확인하다, 오해와 갈등을 그린 영화, 밖에서 소음을 유발하다, 학생들이 상호작용, 싸움이 발생하다 등등 하나의 개념만 떠올려도 줄줄이 사탕처럼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이 떠오를 수 있도록 잘 세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주의 집중이라는 것은 상상하기와 동의어입니다. 뇌를 쓴다는 것은 상상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상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상상이면 더 좋습니다. 나의 정서에 부합하는 상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ADHD를 가진 사람들은 공부를 할 때 눈이나 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기억에 오래 남지 못하죠. 감정, 색깔, 모양, 이미지 등을 떠올리고 상상할 때 비로소 뇌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훈련하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